뒤돌려치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돌려치기가 당구에서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할 말이 너무나 많고 각종 포지션에 따라서 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말씀드릴 게 많은데 제가 일단 두 가지 경우 다시 말하면 숏앵글 뒤돌려치기는 빼고요. 숏앵글 뒤돌려치기는 빼고 약 미들앵글이 뭔 말이죠? 네,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하지만 공이 1, 2적구가요. 요렇게 중앙 포인트에 같이 있는 경우와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쳐진 포쿠션 형태의 한쪽으로 치우쳐진 경우에 뒤돌려치는 방법과 키스 빼는 방법을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그 롱앵글 뒤돌려치기는 키스 빼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뒤돌려치는 방법을 똑같이 다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중점자나 저점자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약간 중고점자들도 보면요. 우리가 미들앵글에 서 있는 경우에 뒤돌려치기를 뺄 때 그 키스를 빼는 방법을 배우는 것 자체가 뒤돌려치기를 치는 방법과 동일해요. 합당한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치는 방법하고 동일한데 키스를 빼는 타이밍에 대한 게 정립이 잘 안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거기 볼륨 줄이는 장치 있지? 볼륨을 줄이라고? 더 작게 얘기해도 되네. 크다고? 볼륨 어떻게 줄이지? 핸드폰에도 줄이면 되지. 안 돌아가나? 자, 조금 줄였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 이 뒤돌려치기 미들앵글은요, 키스를 빼는 타이밍이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 경우. 크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제가 이쪽 방향으로 뒤돌려치기를 쳤다고 치죠. 이렇게 쳤다고 쳐요. 그러면 반드시 일단 1적구가 2적구 키스를 내는 거 빼고요. 수구하고 1적구 키스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때 방법은 두 가지가 다입니다. 두 가지가 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 여기다 세워놔 볼게요, 여러분. 여기다 세워놔 볼게요. 2적구를 여기다 세워놔 볼게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방법은 1적구가 맞고 올라오기 전에 내 공이 먼저 나오는 경우 한 가지. 이런 경우죠. 먼저 나오는 경우 한 가지.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1적구가 먼저 나오는 경우, 수구가 늦게 나오는 경우. 이거 한 가지. 이 두 가지 경우. 그죠? 이 두 가지 경우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당연히 5&1 시스템을 적용하셔도 되고 그냥 입사 반사를 적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잘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 1목적구가 단쿠션이나 단쿠션으로 가까울수록 당연히 무조건 내 공이 늦게 나오게 되죠. 입사 반사 체크하시면 되고 시스템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들어오는 3쿠션 여기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맞아야 될 2쿠션이 여기를 들어오려면 이쪽 맞으면 되겠죠. 그래 놓고 도토만 두께로 회전 조절을 해가지고 두껍게 쳐놓으면 고기를 맞고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맞죠? 요게 한 가지 경우고요. 1목적구가요. 2목적구하고 높이가 비슷해요. 다시 말하면 단쿠션하고 가깝지 않다는 경우죠. 이 경우도 사실은 두 가지를 다 칠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 나오는 방법으로 치게 되면 이렇게 칠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 경우를 반드시 구분을 하시면서 그죠?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키스를 빼는 타이밍과 교차를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경우에는 1적구하고 수구의 2목적구의 높이가 비슷한 경우에 확실하게 결정을 하셔야겠죠. 만약에 수구가 늦게 나오고 싶다 그러면 두껍게도 쳐야 되지만 회전 더 많이 주고 두껍게 이렇게 얹어 놓으면 될 것이고요.
그죠? 만약에 내공이 먼저 나오고 싶어. 먼저 나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는 얇게 쳐야 됩니다. 얇게 쳐야 되는데 예를 들어 회전을 많이 줬어. 그러면 당연히 공이 길겠죠? 당연히 공이 길 테니까 만약에 얇게 치게 되는 경우에는 회전 수를 많이 줄이고 방점을 윗부분을 주시고 이렇게 얇은 두께로 치게 되면 일적구보다 내공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반드시 구분해서 치시면 돼요. 방법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사실 레슨이라기보다는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공이 먼저 나오느냐 늦게 나오냐를 결정만 해도 내가 두께와 회전 팁수를 나름대로 살짝 조절하게 되죠. 그죠? 그 부분 자체를 인식하고 당구를 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 싶고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 사실은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어요. 그 한 가지 경우는 교차를 이루는 경우예요. 근데 그 교차를 이루는 경우도 실제로는 내공이 먼저 나오냐 늦게 나오냐에 큰 대주제 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이 이렇게 쳤는데 미세하게 잘 보세요, 여러분. 일적구하고 수구하고 타이밍을 좀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쳤다고 쳐요. 그러면 이유불문하고 내공이 먼저 올라오는 거죠. 그죠? 내공이 위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살짝 일적구하고 수구가 교차를 이루긴 이루지만 어찌됐든 내공이 먼저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먼저 올라오느냐 늦게 오느냐 그 차이를 구분하셔야 돼요. 두껍게 쳤다. 그럼 당연히 이 공은 키스를 빼야 되니까 두껍게 살짝 끌어놔야겠죠. 지금은 좀 밀렸고요. 많이 끌어놔야겠죠. 이 두 가지 경우를 항상 구분해서 당구를 치시는 게 일단은 좋습니다. 그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구분할 줄 알아도 되고 같은 모양이라도 두 가지 방법 다 쓸 수 있으니까 반드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롱앵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롱앵글은요, 여러분, 키스를 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키스를 빼는 방법이 내공이 먼저 나오느냐, 아니면 늦게 나오느냐, 그리고 교차를 하느냐, 그죠? 아니면 뭐 끌어치느냐, 이 경우를 모든 걸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가 뒤돌려치기를 치고자 할 때 수구하고 일목적구의 교차, 이적구는 당연히 맞는다고 치고 이 키스 타이밍과 치는 방법을 어떻게 만들 건지는 가장 크게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일적구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 일적구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실제로는 결정이 됩니다. 일적구가 서 있는 위치가 뭐 거기에 해당하는 방법이 분명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으로 치면 불리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일적구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치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방법을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에 따라서 그 방법이 또 바뀔 수 있는 기준을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시범으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전제는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을 드릴 거는요. 일적구와 수구의 교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적구와 수구의 교차. 시범으로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키스가 났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전제 조건은 뭐죠, 여러분? 일적구와 이 수구의 기울기가 아주 노멀한 상태죠. 내가 엇각이거나 끌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얇게 쳐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 3분의 1 두께로
편안하게 쳐야 되는 공의 배치입니다. 한 번 더 쳐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첫 번째 키스가 났습니다. 한잔 마시고 하는. 왜? 키스 나가지고? 한 번만 치고 마실게요. 너무 열받네. 한 번만 치고 마실게요. 아이, 키스가 왜 안 나는 거야? 사실 여러분, 이 자리는 키스가 나는 자리입니다. 키스가 나는 자리예요. 네. 제가 절묘하게 키스를 빼서 그렇지 실제로는 키스가 나는 자리였습니다. 자, 여러분, 5.5 숫자로 제가 서 있는 자리 기준에서 저쪽을 우리가 보통 낮은 숫자죠. 낮은 숫자. 그리고 보통 이쪽이 더 높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저쪽을 낮은 지점, 여기를 높은 지점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내가 이쪽에서 공을 치게 되면 1적구도 이쪽으로 분리가 되고 수구도 이쪽으로 오게 될 텐데 이쪽 사이에서 만날 경우에 타이밍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요. 그때 수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수구가 맞고 나서 1적구의 밑에 방향으로 교차가 되면서 키스가 빠지는지 아니면 거꾸로 수구가 1적구의 윗방향으로 빠지면서 여기가 위라고 말씀드렸어요. 저기가 아래라고 말씀드렸고 윗방향으로 교차하면서 키스가 빠지는지에 대한 구분을 첫 번째로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하시면 돼요. 그럼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되냐? 이거는 제가 여러분 수년간 당구 레슨을 하다가 발견한 방법인데요. 바로 테이블마다 조금씩 틀려요. 테이블마다 조금씩 틀린데요. 약 22포인트에서 22포인트, 20, 30이죠? 22포인트에서 24포인트 자리가 수구의 기울기와 거의 노멀하게 있을 경우 딱 저쪽에서 만나는 구간입니다. 만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쳐본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공은 여러분 키스예요. 네. 그냥 노멀하게 치면 키스입니다. 보다시피 키스가 나요. 딱 만나는 구간이에요. 뭐 못 빼느냐? 뺄 수 있어요. 근데 키스가 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1적구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1적구의 위치가 한 2, 3포인트보다 아래다. 그러면 무조건 수구는 1적구의 아랫방향으로 빠지게 됩니다. 아랫방향으로 빠지게 돼요. 대충 쳐도요. 잘 보세요. 1적구의 아랫방향으로 교차를 하면서 빠지게 됩니다. 이 얘기는 중저점자들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수구의 1적구의 위치가 20 이상 포인트 아래에 있잖아요. 무조건 얇게 치시라는 얘기예요. 네. 얇게 치면 수구와 1적구의 교차가 자연스럽게 아랫방향으로 빠지면서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첫 번째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23포인트가 아니라 25포인트로 놔둘게요. 그리고 똑같이 놔둘게요. 이렇게 수구의 기울기를 똑같이 놔둘게요. 이때는요, 보다시피 일반적인 두께로 치면 돼요. 일반적인 두께로 치면 되기 때문에 치면 공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내 공이 가까스로 찰나의 순간으로 키스가 빠지는 어쨌든 내 공이 위로 빠지게 돼요. 위로 빠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저점자분들이 약간 고민하는 이런 공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이런 공들이 있어요. 이런 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키스요? 없습니다. 네. 키스 없어요. 그 기준을 모를 때는 겁이 나서 여기가 키스가 나는 자리라는 걸 모를 때는 겁이 나서 어떻게든지 키스를 좀 처리해 보려고 하지만 실제로 그 기준을 알게 되면
키스가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키스가 내려고 마음을 먹어도 공이 맞는다는 전제로는 키스가 절대 없습니다. 네. 날 것 같은 느낌만 보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찰나의 순간으로도 키스가 빠지게 됩니다. 그럼 정리를 살짝 해보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일적구가 23포인트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치면 사실은 된다. 근데 내 수구가 아래로 빠진다. 라는 걸 알면 되고요. 요 자리는 키스가 실제로 있는 구간인데 내 공을 아래로 빼면 되죠. 살짝 얇게 치면 되죠. 살짝 얇게 끌면 키스가 아래 방향으로 빼게 만들 수 있죠. 그죠? 네,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보다 살짝 넘어갔어요. 요 정도. 이거는 여러분 키스가 없어요. 키스를 빼려고 마음을 먹으면 키스가 나요. 그냥 일반적인 3분의 1 정도 두께로 회전 따주고 편안하게 치면요. 키스가 절대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구간에서부터 여기 구간까지는요. 기술을 별로 부릴 필요 없이 일반적으로 치게 되면 그냥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있으면 그냥 맞는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내 공이 먼저 오는 방법이죠. 먼저 오는 방법. 그죠? 네. 여기보다 더 넘어갔어요. 더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때는 수구하고 일적구의 교차를 이루는 게 아니고 그냥 일적구를 보내버리죠. 뭐 보내고 칠 거니까 내 공이 뒤따라오는 방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대표되는 방법. 요 세 가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외우시면 되고요. 일적구가 아래에 있어서 내 공이 밑으로 빠질 거냐, 아니면 중간 정도의 포인트에 있어서 내 공이 위로 자연스럽게 빠질 거냐, 아니면 더 공이 위로 올라가 가지고 아예 일적구와 수구의 교차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냥 일적구를 이렇게 보내버릴 거냐, 이 세 가지 경우를 일단 구분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일적구에 있는 위치에 따라서 키스를 빼는 패턴의 방식이죠. 그죠? 근데 수구하고 일적구를 컨트롤하면서 패턴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일적구에 있는 위치만 우리가 보고 판단하게 되면 키스를 자연스럽게 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두 번째는요. 기울기에 따라서 치는 방법도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기울기는 좀 어려우니까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여기서 여러분 속을 만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준이 제가 여기서 지금 치게 되면 일적구가 어디로 가죠? 20포인트 근처로 가죠. 그죠? 내 수구도 20포인트 근처로 오죠. 그렇기 때문에 키스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일적구의 위치를 이렇게 수평의 기준, 그죠? 이렇게 수평으로 놔둔 다음에 높이의 기준으로 우리가 키스를 빼는 타이밍을 알려드렸지만 실제로는 그 기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하나가 더 있냐면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기준은 아니고요. 일적구가 가는 방향 쪽으로 큐를 놔둬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키스는 정확하게 20 근처로 가진 않고요. 한 25포인트 근처로 오면서 내 수구가 들어오는 20포인트의 공과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어떤 기준이냐? 이렇게 사선의 기준이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이 사선의 기준. 이 사선의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실제로는 공이 여기 있는 경우에만 키스가 아니고 이 사선에 걸린 경우는 여기 있는 경우와 다 동일하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공도 키스라는 거죠. 아까 수평 기준에서는 그보다 밑에 왔지만 당구사랑님 만원 실제로는 쌉싸비우스 눈팅만 공을 치게 하다가 되면 처음으로 키스가 참가해봅니다. 날 수업 확률이 뭐예요? 굉장히 높은 공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사선의 기준에 걸린 공들은 다 키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선의 기준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야? 내 공이 마냥 이렇게 밑에 있다 하고 해서 무조건 키스가 빠지는 게 아니라 사선의 기준 하나를 더 외우자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은 의식하지 않으면 키스가 날 확률이 높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공을 얇게 처리해서 살짝 끌고 일적구 분리를 더 준 다음에 이렇게 내 공을 인위적으로 밑으로 빠지게끔 구사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키스가 나는 타이밍의 기준을 알아야 그죠? 기술을 구사할 수 있겠죠? 똑같아요, 여러분. 공이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 이 사선의 기준에 걸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키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키스가 있습니다. 네. 안 나네? 나야 되는데 안 나지. 그 기준도 하나 내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을 알아야 내가 얇게 칠지 두껍게 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기울기별 기준을 또 말씀드릴게요. 너무 길지 않으시죠, 여러분? 뭐 어려우면 응? 괜찮아? 응. 길면 길수록 좋아요. 길면 길수록 좋아? 왜? 어차피 너무 유지하면 이거 해도 되고 그리고 계속 집중해서 하고 계시니까. 자, 기울기별 기준을 말씀드릴 때는 여러분 약간의 타법까지 나오게 됩니다. 약간의 타법까지 나오게 되니까 제가 여러분 이 목적구가 달라지게 되면 기준서는 다 달라져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렵죠. 근데 첫 번째 우리가 20의 목적구를 20 근처에 빅볼로 만들어 놓고 연습을 하게 되면 웬만한 내 수구와 일적구의 공의 속도와 교차, 컨트롤을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연습을 하게 되면 다른 라인도 거의 똑같이 보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기준은요. 일적구하고 수구의 기울기가 거의 없는 경우예요. 약 6가지 정도의 그 기울기로 보시면 돼요. 내공이 아예 3분의 1 두께로 칠 수 없는 구간이냐, 아니면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에 따라 다 달라요. 그죠? 이런 것처럼 일적구의 기준으로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수구의 기준으로도 판단할 수가 있죠. 이 일적구가 어디를 가더라든 이 수구하고 일적구의 기울기가 한 6가지 형태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첫 번째 기준 여기서부터 연습을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1번의 기울기는요. 보다시피 시스템상 우리가 이 공을 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이 정도를 쳐야 합니다. 네, 시스템상 제가 봤을 때. 네. 시스템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 시스템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근데 보다시피 제가 이 공을 쳐가지고요. 절로 보내기가 어려워요. 그죠? 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공은 굉장히 얇은 두께로 회전을 많이 주시고 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우리가 집중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일적구를 얇게 칠 때는요. 너무 회전을 많이 살리거나 뭐 관통을 하신다거나 이런 느낌으로 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첫 번째 선입견은요. 공을 안 맞추려고 마음을 먹어보세요. 이렇게 옆을 싹 지나가는 느낌. 왼손도 오른손도 너무 무겁게 지시고 가볍게 지신 다음에 옆으로 싹 지나가는 연습을 하십시오. 회전을 다 준 상태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 상태에서 회전을 다 살려서 스피드를 살짝 붙이면 돼요.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이때 일적구와 수구의 교차는요. 지금 눈에 보신 것처럼 일적구가 원쿠션을 맞고 지나가기 전에 제 수구가 먼저 오는 방식입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렇게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울기는 내공이 먼저 와야 된다. 이렇게 일적구가 맞고 지나가기 전에 내공이 먼저 오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일적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수구의 기울기가요. 이렇게 편안하게 서 있어요. 편안하게. 그죠? 편안하게 서 있을 때는 대부분 편안하게 서 있을 때는 편안하게 서 있는 경우가 여러분 어떤 경우냐면 조금 어렵게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수구의 분리각이요. 이 일적구 기준으로 한 30도 정도 벌어지는 정도예요. 30도.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빨간아프 시스템으로 계산을 한 지점에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기울기. 그게 편안한 기울기예요. 그게 대부분 3분의 1 두께입니다. 그죠? 그러면 회전을 주고 치면 되는데 일적구와 수구의 교차는 어떻게 된다고요? 제 수구가 일적구의 아랫방향으로 빠지게 된다. 그죠? 왜? 일적구 서 있는 위치가 22포인트 아래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자, 그러면 3번의 기울기가 이 정도 됩니다. 3번의 기울기는요. 일적구하고 수구의 기울기가 거의 겹쳐 있는 경우.
일자로 서 있는 경우죠. 이때는 잘 보십시오. 요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 수구가 일적구의 윗방향으로 빠지게 됩니다. 윗방향으로.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적구가 여러분 요렇게 서 있으면요. 내공이 윗방향으로 빠지는 건 너무 쉬워요. 자연스럽게 빠져요. 왜? 22포인트를 넘어갔기 때문에 뭐 대충 쳐도 윗방향으로 빠집니다. 무조건. 툭.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일적구가 22포인트 정도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원래는 얇게 쳐야 되는데 내공이 위로 빠져야 되니까 회전을 거의 맥시멈을 주고 살짝 도톰한 두께로 부드럽게 밀어줘야만 내공이 위로 빠지지, 그러지 않으면 위로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얇게 쳐도 되는 구간에서 실제로 이런 기술을 쓸 필요는 없죠.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울기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요. 3번은 내공이 위로 빠지면 된다. 회전을 다 주고 이렇게 위로 빠지면 되는데요. 눈에 보이기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요. 한 분을 모셔가지고 요렇게 치는 거를 한번 쳐보라고 제가 한번 누구한테 시켜볼게요. 쪼개 한번 할래? 일산형. 자, 우리 시범조교, 우리 해커클럽에서 매칭을 담당하고 있는 일산형을 초빙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형님. 일적구가요, 아니 수구가 이 일적구의 윗방향으로 이렇게 윗방향으로 빠지게끔 한번 쳐보십시오. 실력이 늦었네. 잘 치시네. 아랫방향으로 빼보세요. 아랫방향. 아예 아랫방향으로 빼면 더 얇게 쳐야지. 당연히 얇게 쳐야지. 그렇지. 이게 아랫방향이죠. 이렇게 빠지는 게 아랫방향입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래 여러분 아랫방향이 더 쉬운 자리예요. 아랫방향이 더 쉬운 자리입니다. 그죠? 윗방향이 더 어려운 자리예요. 자, 4번의 기울기는요. 일적구하고 수구의 기울기가 수구가 마이너스 쪽, 억각 쪽으로 한 칸, 반 개 정도 빠진 거죠. 반 개 정도. 반 개 정도 빠진 경우에는요. 실제로는 일적구와 수구의 교차를 그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 갈 길을 갑니다. 자기 갈 길을 가요. 자기 갈 길을 간다는 걸 교차 모양을 보면서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그냥 자기 갈 길을 갑니다. 다시 한번요. 접전으로 일적구하고 수구가 접전을 이렇게 근처로 가면서 크로스가 되면서 피스가 빠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적구는 자기 갈 길 가고요. 수구도 자기 갈 길 갑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는 좀 어렵죠. 그냥 자기 갈 길 가요. 요게 여러분 4번 정도의 기울기예요. 바로 어떤 경우죠, 여러분? 이런 경우들입니다. 이런 경우들은 그냥 자기 갈 길 가면 돼요. 그죠? 되셨죠? 자, 5번 기울기는요. 공이 한 개 정도 빠진 거죠. 한 개 정도. 한 개 정도 빠진 건데요. 당연히 여러분 공을 자, 이때 되면 이제 약간 고민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고민이 생길 수가 있는데 내 공을 얇게 치면 길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두껍게 치자. 좋습니다. 두껍게 치겠습니다. 여러분. 왜 쫑이 안 나? 자,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 엇각이라 하더라도 절대 내공을요 두껍게 끌어가지고 분리각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왜? 내공이 아래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는 여러분 무조건 얇게 쳐야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당점도 밑을 줘야 되고요. 임팩량도 강하게 회전도 살짝 빼고 딱 잘라줘야 내공이 이렇게 분리각이 딱 생기면서 내공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빠지면서 그죠? 오게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물어보신 것 중에 엇각 우라를 어떻게 치냐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5번 기울기, 엇각의 뒤돌려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탑법 연습이 중요하고요. 연습이 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공이 진짜 변화구가 많이 나는 공의 위치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6번 기울기는요. 6번 기울기는 당연히 공이 바깥으로 많이 빠진 경우입니다. 이거보다 더 빠진 경우는요. 당연히 6번 기울기에 해당하는 공이지만 디도를 치지 않고 비껴치기 짧게나 다른 걸 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헤드표가 보여줬던 것처럼 가끔 우악스럽게 일부러 우라를 이렇게 끌어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6번 기울기에 해당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번도 마찬가지로 5번처럼 팔로우를 많이 집어넣어서 공을 많이 끌어줘야 돼요. 많이 끌어줘야 돼요. 많이만 끌어주면 설사 내공이 저쪽 코너 근처를 가서 맞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공은 절대 길어지지 않습니다. 길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탑법 연습을 하시는 분들은 보다시피 이 기울기에 따른 뒤돌려 치는 걸 연습하게 되면 얼마든지 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지금도 많이 끌어야 돼요. 지금 매우 어려운 공이에요. 매우 어려운 공입니다. 지금은. 자, 이렇게 기울기별로 실제로는 쳐야 되는 탑법이 있고요. 일적구가 어디 서 있더라도 내 공의 기울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일적구가 어디 서 있는지를 판단하고 수구하고 일적구의 교차를 어떻게 낼지 마음 먹고 치시면 돼요. 몇 가지 경우를 쳐보죠.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 두 가지 형태로 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3번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탑법. 다시 말하면 내 공이 위로 나오는 자연스럽게 회전을 빼고 살짝 얇게 쳐서 내 공이 위로 나오는 방법을 치셔도 되고요. 똑같은 공이라 하더라도 4번의 기울기, 4번 탑법으로 보다시피 일적구를 아예 보내버리고 내 공이 올 수도 있습니다. 뭐 몇 가지 경우를 보여드리죠.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쳐요. 이거는 우리가 초심자 때 굉장히 많이 배우는 공이죠. 당연히 4번 형태로 쳐야 됩니다. 그죠? 똑같이 공이 있는데 내 공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5번 탑법이 되겠죠. 물론 이때 내 공이 밑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죠? 딱 잘라주면 되죠. 내 공이 위로 빠질 수밖에 없는 공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키스를 빼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게 뒤돌려치기를 치는 방법을 알려드린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라 뒤돌려치기를 엇각에서 잘 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엇각일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공이 밀리죠. 그죠? 밀리기 때문에 밀리는 부분을 이용하는 방법과 이 밀리는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 두 가지 형태로 공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밀려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밀려도 되는 경우는 일적구하고요. 원쿠션의 거리가 가까우면 밀려도 돼요. 밀려도 돼. 왜? 어차피 튕기면 되기 때문에 밀리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일적구하고 원쿠션의 거리가 예를 들어 멀어요. 그러면 밀리는 방법으로 치지 않는 게 좋죠. 밀리는 방법을 칠 때 제가 칠 수 있는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잘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5&1 시스템을 공부를 하신 분들이 5&1 시스템을 공부를 하고 뭔가 적용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보죠. 공이 지금처럼 써 있습니다. 이 흰 공이 수구인데요. 우리는 항상 계산할 때 어떻게 하죠? 1적구로 2적구를 맞출 것처럼 계산을 하죠. 그러면 이복적구의 값이 20이기 때문에 70에서 50을 치면 되죠. 그죠? 70에서 50을 치면 됩니다. 시스템상. 다시 갖다 놓겠습니다. 그죠? 70에서 50을 칠 수 있게끔 갖다 놓고 제가 실제로 수구를 일목적구를 쳐서 50을 갖다 놓을게요.
자, 50을 갖다 놨는데 공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당연히 길죠. 네, 당연히 깁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보고 이제 시스템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우라에 적용을 좀 해보시는 분들이 계산대로 공이 안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유는 우리가 역회전의 방향에서 공을 항상 치게 되면 공이 밀리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밀리는 현상. 다시 말하면 수구의 출발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어져요. 그죠? 설명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걸 빼고 이때는 여러분 시스템을 적용하지 마시고 어떻게 적용하시면 되냐면 제가 떨구고자 하는 3쿠션의 자리를 눈으로 보신 다음에 거기를 가기 위한 2쿠션 자리를 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의 각도면 2쿠션 자리가 이쯤 되겠죠. 요쯤 될 겁니다. 그러면 회전 다 주고요. 밀리게끔 냅두세요. 대신 튕기면 되죠. 그래놓고 2쿠션 자리를 보고 그냥 알다 맞추듯이 저기만 보내야지 라고 하고 치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이 목적구가 빗볼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어렵게 나오죠. 여기에 딱 붙어 있어요. 자, 공이 딱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공도 지금 밀리는 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투쿠션 자리를 잡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자, 들어오는 자리는 제가 봤을 때 한 35 정도 됩니다. 제가 딱 보니까 밀리는 정도까지 판단을 했을 때 투쿠션 자리는 약 요쯤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거기 맞으면 돼요. 그래놓고 원쿠션도 뭐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딱 투쿠션 보고 회전 다 주고 거기까지 살짝 튕겨야 돼요. 이거 약간 엇각이네. 살짝 튕겨야겠네. 그래놓고 중상단 당점 주고 거기까지 이렇게 튕겨 놓으면 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밀리는 공은 밀리게끔 치는데 일적구하고 원쿠션의 거리가 가까운 것만. 자, 이렇게 있어요. 마찬가지. 공이 여기 있어. 여기 이렇게 있어. 아니면 허공이 있어. 자, 그러면 들어오는 자리가 이거는 좀 밀리니까 한 30, 한 요 정도 맞으면 되겠네. 그러면 밀리는 자리 딱 봤을 때 밀리니까 똑같이 이 정도 오면 되겠네. 거기에요. 그래놓고 투쿠션 보세요. 그래놓고 밀리는 거 보고 약간 튕겨서 거기 딱 맞추면 돼요. 여러분. 물론 그거 맞추는 건 연습해야겠죠. 이렇게 투쿠션 자리를 보고 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일적구하고 원쿠션의 거리가 좀 먼 경우예요. 이 경우에 여러분 타법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타법이 뭐냐면 여러분 탁입니다. 탁이에요. 탁이에요. 탁. 이 탁은 여러분 뭐냐면 공이 예를 들어 탁을 치지 않았어. 툭 쳤어요. 툭. 그럼 공이 어떻게 되죠? 밀려. 근데 탁이라는 공은 여러분 당점이 약간 밑에 들어가는 경우에 밑에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밑에 들어가면서 C 스트로크를 하면 되겠죠. 약간 여기 B하고 C 정도의 중간 정도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당점을 밑을 주면서 그냥 탁 하면 공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자리에 딱 서버리죠. 그 자리에 서버립니다. 그 자리에 섰다는 얘기가 뭐죠, 여러분? 공에 밀림도 없고 끌림도 없는 거죠. 밀림도 없고 끌림도 없는 겁니다. 이 타법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밀림도 없고 끌림도 없는 그 자리에 쓰는 그 타법. 그죠? 당점을 예를 들어 위를 줬어. 밀릴 것이고 중하단을 줬어요. 그러면 쓴데 더 밑을 줬어요. 그리고 팔로를 넣었어. 그러면 공이 끌리겠죠. 이거는 끌렸을 거고. 중하단 당점만 주고 탁 잡아준 거예요. 오른손으로. 탁 소리가 나게끔. 탁 소리가 나게끔. 요게 바로 여러분 공에 밀림도 끌림도 없게 되죠. 이걸 왜 연습하느냐? 이렇게 연습을 해야만 살짝 엇각 우라해서 우리가 시스템대로 공을 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노란 공을 가지고 이쪽으로 뒤돌려 치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계산을 할 거예요. 자, 들어오는 자리를 35로 놓을게요. 35. 그리고 이 수구의 위치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50에 15, 45에 10. 저기 10 이상 포인트가 됩니다. 10 이상 포인트를 여러분 직선으로 가야 돼요. 직선으로. 그러니까 밀림도 없고 공이 끌림도 없다는 얘기는 일적구를 맞은데 수구가 원쿠션까지 직선으로 가는 걸 의미해요.
만약에 밀림이 있었다면 공은 맞고 나서 이 선대로 가는 게 아니고 요런 선대로 가겠죠. 그러면 수구의 출발이 길어졌기 때문에 밀릴 것이고요. 끌렸다면은 요런 선으로 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구의 출발이 짧아졌으므로 당연히 공이 짧아질 겁니다. 근데 아까처럼 이 타법을 연습하게 되면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도 요즘에 연습 안 했어요. 중하단에 회전을 다 주고요. 저기를 딱 뚫어지게 노려본 다음에 저기를 노려보는 이유는 이 두께를 설정하기 위함이죠. 됐어요. 딱 설정했고 그 다음에 탁 하면 돼요. 여기서 짧게 잡고 탁. 그러면 공이 어떻게 가죠, 여러분? 시스템대로 굴러가죠. 시스템대로 딱 공이 굴러가게 됩니다. 이걸 진짜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진짜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네. 약간 엇각일 경우.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쳐요, 여러분. 그러면 빨간 공이 1적구고 여기 흰 공이 2목적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끌어치는 쪽이 힘들기 때문에 오른쪽을 선택하는 게 더 순결이죠. 뒷각이니까. 근데 만약 이쪽으로 친다고 칠게요. 이쪽으로. 그죠? 그러면 일자로 칠 수 있어요. 자, 들어오는 자리가 30. 제 수구의 위치가 보니까 50에 20. 자, 20포인트까지 가면 됩니다. 자, 탁 쳐야 돼. 탁 소리가 나야 돼요. 회전 다 주고. 밀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른손도 느슨하면 안 됩니다. 치는 순간 탁 잡아줘야 돼요. 탁 잡아줘야 돼. 안 잡으면 밀려요. 자, 여기를 주고 20까지 두께 설정하고, 오케이. 내공이 먼저 올라오게. 오케이. 탁. 네, 밀렸어. 네, 밀렸어. 어려운 타법이죠, 여러분. 어려운 타법입니다. 다시 한번. 탁. 탁 잡아주면 되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 채팅창에서 물어보셨던 엇각 뒤돌려치기는 반드시 처음에 연습을 시작하실 때는 공을 1적구를 수구로 놔두고 정담화를 연습해가지고 중하단 당점에서 공이 딱 멈추는 이거를 많이 연습하게 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원래의 분리각대로 여러 가지 공들을 치실 수가 있어요. 요거를 활용하시게 되면 아까 어떤 분들이 물어봤던 이렇게 숏 앵글에 공을 자연스럽게 얹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리는 공에서도 보다시피 똑같이 원쿠션, 3쿠션 잡고 2쿠션 자리를 잡고 거기를 보내기 위한 방점과 회전을 주고 힘있게 밀리지 않게끔 잘라서 거기를 보내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이런 뿐뿐 아니라 어떤 공이라도 다 지금처럼 끌림과 밀림을 딱 1대1로 만들 수 있다면 회전 조절만 해가지고 이렇게 탁 잘라서 공들을 다 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제각 돌리기를 치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다. 제각 돌리기 칠 수 있네요. 끌어칠 수도 있는 공이죠. 끌어칠 수 있는 공인데 끌지 않고 탁 잘라서 이렇게 일자로 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뒤돌려치기를 짧은 시간에 여러 개를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좀 중구난방 없었는데 모든 거를 다 대변할 수 있는 설명은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